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일반인들이 주택가의 세금이라는 이런 책, 국세청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그냥 일반 국민들이 그냥 책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면 아주 좋은데, 근데 아직, 그러니까 세법에 대한 조그만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정확히 해설을 할지, 아니면 정확하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이 국세청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책을 만들었을 때,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세법을 접근할 수 있고, 어려운 것을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집필을 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세법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제가 능력이 되는 대로 한번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기본적인 배경 설명이라든지 또 이 안에 깊이 있는 내용이면 같이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궁금한 점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자료를 이북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제 책 구매는 전국 대형 서점들에서 살 수 있고, 이북으로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걸 보셔도 되고, 어떤 방법을 하셔도 되니까 이 책으로 제가 진행을 할 때 책 페이지 3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거기에서 관련된 내용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수가 2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취득세와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취득과 관련된 것, 보유와 관련된 것, 임대, 양도, 상속, 징역. 그래서 총 6개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먼저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그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취득세 그러면 그냥 부동산만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것을 부동산이라 하냐면 이제 토지하고 건축물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건물 자체가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하면 그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한번 이렇게 봐보시면, 그래서 취득이라 해가지고 교환이나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이나 상속이나 증여 등의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서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해도 취득세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최근에 상속을 받아서 혹시 이렇게 취득세 내보신 적 있어요? 저 작년에. 작년에? 네. 그럼 취득세 이렇게 신고할 때 본인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또 법무사를 통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했는데, 네. 지금 만약에 이라면 좀 직접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신고할 때 서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신고 서류 있고, 작성할 때 뭐 하고, 내가 이제 그 등기소를 또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법무사 비용을 주고라도 법무사한테 맡겨서 하는데, 주로 이제 그때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취득세를 낼 때는 오로지 내가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취득세 많이 낼 생각하지 않고 적게 내려고 아마 신고하셨을 거예요. 네. 그럼 신고할 때 지금 현재 시세대로 신고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부 고시가로 신고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시가로 신고를 그렇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시가로 하다 보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고시가면 낮게 해서 취득세를 적게 내는데,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하기 낮아져요. 거기서 이제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제 무조건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으면 정부 고시가인 공시가격, 어떤 시가표준액이라는데, 그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낮춰져 있어요. 시세 한 60%, 어떤 건 70%, 또 어떤 경우는 시세 한 40%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하면, 그냥 처음에 취득세 낼 때는 좋죠. 세금 적게 내니까. 그런데 양도세로 들을 때 취득가격이 낮아지니까 양도 차익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그때 양도세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금액이 상속을 받을 때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상속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사망하신 분의 전체 재산 중에 10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거든요. 상속세라는 게. 그래서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대신에 취득세를 일단 내는데 그 취득세를 낼 때 조금 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금액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양도 신고할 때 이제 차이가 좁아지니까 그래서 세금을 좀 적게 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도 이것도 취득세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무슨 상속받거나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를 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도 상속이나 증여를, 이제 혹시, 주택 또는 상가, 토지, 막 이렇게 부동산을 상속 증여받았을 때는 꼭 취득세 낸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등기를 꼭 해야 되냐? 그럼 이제 그 상속 받아가지고 취득세 신고할 때 등기하고 하시는 거예요? 등기 안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등기하고 나서, 왜냐면 법무사분께서 등기를 하고 해주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상속 등기까지 다 하고 나서 취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분 물어보는 게 그 등기를 하면 그때 상속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 근데 등기하고 상속하고 상속은 사망하는 게 상속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을 하고 나면 사망한 그달 말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은 잘 모르고 등기하고 나서 취득세를 신고한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등기 안 해도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물으셔야 돼요. 근데 요 말 자체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일반 세법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이라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문구가 4줄 있는데 여기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막혀가지고 이제 책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읽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이걸 애우려고 그래, 처음부터. 그래서 세법이 막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용어들이 복잡하게 보인다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세금을 받을 때는 아주 단순해요. 유상으로 샀든 무상으로 가져왔든 내가 가져왔으면 무조건 취득세 내라. 등기를 안 해도 취득세 내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봐주시고. 근데 과세 대상물 쪽에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것은 그냥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니까 부동산도 있죠. 그 부동산 속에는 건축물하고 그 토지도 들어있어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다음 또 여기는 주택도 들어있는 거고.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게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 또 선박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공기나 선박 같은 걸 주로 우리 거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또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 임목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한 번이라도 임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일반인이 임목을 그렇죠. 어떻게 아니에요? 그렇죠. 임목이 어떤 임목이 취득세 대상인지 한 번이라도 조회를 해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조회를 안 해봐요. 임목 무슨 나무로 세금 내? 이러거든요. 그래서 임목법에 임목에 그 취득세 대상이 되는 나무 종류들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수록이 돼 있어야죠. 특정한 나무들에 한해서는 취득세 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내는 나무라면 대단하겠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뭐 광어권이나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을 취득해도 이것도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원권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도 이건 취득세 대상이 돼요. 그런데 골프 회원권 취득하시고, 이거 취득세 신고해야 되나?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종 회원권들도 이렇게 취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물을 하면은 국민들은 부동산만 취득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도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도 근데 그러면 혹시 그 백화점 같은 데서 자동차 그 경품으로 주는 거 보셨어요? 네. 혹시 주변에서 당첨되신 분? 아니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일할 때 저희 사무실 여직원이 그 백화점 쪽에서 무슨 그 뭐 상품 준다고 해서 영수증이나 이를 써놨는데 본인이 당첨된 거예요. 여직원. 금전면허증이 없었거든요. 면허증이 없으니까 당첨을 받아가지고 이걸 다 누군가에게 그 자리에서 다시 되팔았는데 근데 내가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으로 등록을 안 해도 내가 당첨 경품을 받았으니까 무상으로 소유권을 받았으니까 나도 취득세 내고 또 그 새로 가져간 사람 그 사람 또 취득세 또 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등기가 되든 그 자동차 등록을 안 해도 취득세 대상이라는 거 그런 걸 알으셔야 돼요.
이제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그러면 그냥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취득세 납세 의무자 그러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세라는 거.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한 자, 이 사람이 취득한 자인데, 이런 경우는 혹시 우리 내가 건물을 신축을 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신축해가지고 정부가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내줬는데도 내가 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소유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허가를 내줬으니까 정부가.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그래도 허가 받으면 그때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꼭 등기를 하면 그때 신고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허가로 가지고 있는 주택들은, 무허가 주택들은 취득세 안 내도 된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무허가 주택도 내가 소유권 인정되네. 무허가 주택 그러면 소유권 인정하려면 언제부터 소유권 인정한지 혹시 아세요? 그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그냥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 신축해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살려고 들어가는 날 있죠. 그날부터 취득이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날부터. 예, 실제 사용하면 그때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뭐가니까 정부가 모르겠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정부는 또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2주에 한 번씩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그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거든요. 그런 게 확인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6개월 단위였는데 지금은 2개월 또는 2주 단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나타나는데, 이건 무허가면 세금 안 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